이슈K 시간입니다. 전주시의 대중교통 문제, 사흘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전주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백미영 전주시 버스 정책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주시 도로는 그대로인데 차량이 해마다 늘면서 계속해서 불편과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지역 교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소폭 감소세이나 차량 대수는 현재 43만 대로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도로 여건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도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이랄지 전주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생활 인구로 교통 혼잡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다소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폭 운전 등 시내버스 관련 민원도 상당수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물론 운전자의 습관도 있겠지만 도로 여건, 그리고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그리고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교통 체계도 개선을 하고 또 친절도에 직결되는 운전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만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 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상하반기 친절 안전기사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반면 불편 민원,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부터는 안전 운행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가 직접 1,050명에 이르는 운전원을 대상으로 합동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결론은 이제 관광객이나 직장인, 출퇴근하는 직장인 같은 유동인구 때문에 체감하는 혼잡도가 좀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승용차 이용자도 많고요. 네. 그동안 전주시가 사실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정책이 있었고 또 효과는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해왔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노선 개편과 정기권,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인데요. 먼저 노선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수단의 재분배입니다. 전주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 공급을 늘리거나 간선버스 도입으로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등 시내버스 타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시 외곽에 위치해서 수요가 적은 마을에는 기존 시내버스를 대신해서 모심택시나 마을버스로 대체 운행해서 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수요에 맞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심택시로 이어지는 운영 체계를 확대하면서 대중교통 편의성을 늘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기권은 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30일권과 단기 목적 여행객을 위한 1, 2일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일 동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30일권 정기권은 현재 월 평균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월 1인 기준 약 3만 5천 원의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K패스는 환급률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올 연말이면 수소버스가 178대, 저상버스가 약 200대가 운행이 됩니다.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가 이용 편의는 물론 도심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함께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일일 버스 이용객은 현재 14만 1,00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도 이용객은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네. 버스 중앙 전용 차로제, 이른바 BR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몇 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는 있는 겁니까? 네, 잘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린대로에 도입하려는 BRT 버스 중앙 전용 차로는 이제 지난 9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착공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제 관련법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5년도에 기린대로 구간에 대해 BRT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분들도 계셨는데요. 실제로 우려되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우려되는 걸 잘 대응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또 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전라북도에 처음 도입되는 BRT에 대해 생소화하는 도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그간 BRT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상가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약 4만 2천 명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만나본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대체로 찬성, 긍정의 분위기를 보였으나 물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BRT가 도입이 되면 시행 초기 가로변에 있던 정류장이 중앙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전용차로 신호 체계가 별도로 생기다 보니 새로운 교통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는 BRT가 도입돼서 버스가 너무 좋아지면 택시 승객이 감소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외에도 또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신설이 되면 한 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로 사용됨에 따라서 도로 한 차로가 감소가 되고 또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유턴 구역이 일부 축소가 되거나 연장이 됩니다. 좀 더 가서 유턴을 해갖고 오는 그런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의 이런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설계 용역에 전부 다 반영을 했고요.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주요 승강장, 중앙으로 승강장이 이동되는 만큼 주변의 전후에 무단 횡단보도가 추가로 신설이 되고 또 승강장 전후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 차로 감소 및 유턴구역 축소 문제는 오히려 지금 한정된 교차로 용량을 확대하고 신호체계를 더 불합리했던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개선함으로써 일반 차량 운전자의 불편함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BRT 사업은 승용차 대신 버스 이용을 좀 늘려보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그런 목적인 만큼 일단 승용차를 놓고 나와야 버스나 택시를 타는 것만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탈승용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택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BRT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주 대중교통 문제도 원활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